김어준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이재명과 김어준 때문에 당대표가 됐던 정청래, 정당의 우두머리라는 놈이, 최고 권력자 두 놈이 유튜버 한 놈에 발발 기어 다니고 있다. 꼬랑지를 내리고 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약한 자들만 그냥 집 밟아버리고. 김어준 방송에서 터졌던 이 모 전 기자의 팩트 플러스 추론, 네? 팩트가 일부 있고 또 추측성 이런 발언도 있어요. 분명히 그 기자는 팩트하고 구분을 진 거 저도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방송을 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예. 지금 시기도 시기고 한 8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또 내각제 세력들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봤을 때 명을 다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는요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 음모론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이 정청래 생구라라 그랬죠. 자, 아시다시피 김어준은 고발해서 뺐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놈은 문재인 김어준 내각제 세력에서 밀어가지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놈이에요. 이놈이 무슨 깜이 돼서 여당의 당대표가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놈이 하는 짓거리는 쇼라고 보면 돼요. 이재명 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명확하게 김어준 편입니다. 김어준 편이라기보다는 김어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꼬봉입니다. 꼬봉. 어쨌든 김어준 방송에서 제기된 일명 이재명 공소 취소 거래설, 의원총회에서 정청래가 뭐 뜬금없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있는 일도 아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 시한하고 있네. 야, 민주당 니네들 임마 지금 뺏지단 놈들 어느 한 놈이라도 김어준 발밑에서 기지 않은 놈이 있냐? 특히 정청래 너? 지금 현재도? 야,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자식들 있잖아. 안 부끄럽냐? 그래서 정성호도 황당한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김어준이가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뭐 과거에 무슨 성인용품을 팔고 그래도 어쨌든 영향력이 있어 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권력을 틀어지게 해준 원흉이 이놈이죠. 이놈이고 촛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인간도 김어준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청래는 깜이 안 돼요, 얘한테. 보시면 왜 얘네들이 김씨 방송,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에서 거래소를 제기한 전직 기자, 그러니까 장인수죠. 이 사람만 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을까? 여러분 당시에 김어준이가 큰 취재를 했다. 이러고 기자들끼리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 미리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이거 특종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추겼어요. 그러면 최소한 공범 아니에요? 공범? 그리고 니네들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냐? 김어준이 무서워서 그런 거지. 야, 이재명 같은 경우 지 좀 비판하면 그 언론사의 기자를 갖다가 콕 집어서 대응을 합니까? SBS 기자다. 그러면 SBS를 그냥 통으로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너네들은 김어준만 쏙 빼고 만만한 전직 기자 장인수만 고발을 했다라는 거야. 공범으로 넣어야지. 무서워서 못합니다. 예전에 보십시오. 2024년 4월 총선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다시피 이현주를 비롯한 김어준이가 차렷, 절해, 절하고 이런 장면들이 상징적 사례로 꼽히죠. 그리고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선 국면에서 정말 어렵사리 김어준 스튜디오를 찾아갔는데 대기실에 무려 10명이 넘는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무엇이간데 당내에 무슨 반발이 있고 규탄을 하냐? 야, 얘기해봐. 이 꼬초도마. 거기에다가 이 이문정 이것도 보통 아닌 좀 이상한 검사죠. 자, 이문정이 검사장이 됐나 봐요. 근데 정성호 문자를 공개했어요. 이 보시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희한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 왜곡죄 같은 거, 법이 왜곡됐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죄 없는 물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죄가 없는 대법원장을 갖다가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고발을 하고. 근데 먼저 날라갈 놈이 여기 있어요. 정성호. 문재인 사주를 받았는지 또 지령을 받았는지 문자를 공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장관님, 인천 세관 마약 사건 관련 오늘 사건 처리하고 보도자료 배포할 계획이어서 어제 대검에 보고하였는데 현재 법무부 보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님과 장관님께서 동부지검장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하셨던 사안입니다. 금일 오전 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기 처리하시죠. 이거는 이제 정성호의 답변이죠. 이건 뭡니까? 이재명이라는 놈하고 법무장관이라는 놈이 개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이라는 놈이 검찰을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검찰총장만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이재명과 정성호가 이렇게 동부지검장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명백한 탄핵 사유죠. 이것만 해도 명백한 탄핵 사유고 정성호는요 이미 이 김어준 그 공소 취소 거래,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고, 물론 이거는 이제 팩트와 추론이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일명 공소 취소 거래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정성호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어요. 검사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나는 관여하진 않았지만 마치 지난 그 검찰의 항소 포기 때도 이 커넥션을 정성호라는 놈이 여실히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는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너네들이 검찰을 아작을 냈잖아. 그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겨주고 검찰을 껍데기만 남겨놓지 않았냐? 근데 권력을 딱 틀어지고 보니까 이 껍데기 검사로 뭘 하지? 그러면 살짝 비틀어가지고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넘겨주자. 검찰에게 주자. 수사권을 주자. 그 대신 나에 대한 범죄는 덮자. 일명 공소 취소 거래. 그게 기브앤테이크가 뭡니까?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해주는 대가로 물론 팩트와 추론이 분리가 돼 있지만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겠다. 이것도 추론이지만 이 아까 그 전 기자가 얘기했던 게 아니 이거 공식화하자. 그리고 아예 이재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줘 버리고 나중에 이재명과 그 측근들을 직권남용으로 탈탈 털어갖고 집어넣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어쨌든 법무장관이라는 정성호가 마치 과거에 추미애 법무장관 때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하고 다툼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가리 막 눌러서 이것저것 다 터뜨리고 그래서 뭐 추다를 크니 뭐 이지랄하지만 우리 편이 된 적도 많고 정성호가 딱 제2의 지금 추미애 꼴이 나는 거야. 무슨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핵심인데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좀 악의가 마저 떨어지지.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해주는 대신에 니네들 검찰에다가는 보안 수사권을 주겠다. 이 얘기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 제2의 추성호. 자, 그러니까 이제 김호준이가 열이 받았어. 아까 영상을 잠깐 짤 영상을 봤는데 근데 얘도 말을 잘 못하던데 보니까 편집된 것만 그리고 남의 얘기만 듣지 우리처럼 1시간 내내 막 아가리를 털 능력이 없는 것 같던데? 아무튼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사과를 거부한 김어준 고발된 모조리 무고로 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쭉 얘기해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내 방송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전직 기자니까 그자의 그 프라이버시도 지켜줘야 될 것이고 기자의 특종을 어떻게 사전에 알려주냐. 자기도 몰랐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폭로를 했던 전직 기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소를 만약에 자기 쪽으로 한다면 무고로 다 걸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청래가 깨갱. 정청래는 그러다 치고 김어준이 발발이니까. 그런데 얘는 뭡니까? 이 청와대는 우리가 그렇게 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공소 취소 거래에 대해서 음모론에 답할 만큼 청와대가 한가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 뭐라 그랬죠? 이게 보통 사안이냐. 아니 이거 탄핵을 넘어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이 현직 대통령이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서 검찰과 거래를 했다? 내 범죄는 또 내 재판 중인 거는 공소 취소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력을 줄게. 수사권을 줄게. 보안 수사권. 이게 보통 사안이냐고. 이렇게 도망가요. 정상적이라면 청와대가 강력 대응을 해야죠. 작사를 내야죠. 김어준 방송을.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고발 안 해요. 뜻한다는 소리가 음모론 답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김어준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이재명과 김어준 때문에 당대표가 됐던 정청래, 정당의 우두머리라는 놈이, 최고 권력자 두 놈이 유튜버 한 놈에 발발 기어 다니고 있다. 꼬랑지를 내리고 있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약한 자들만 그냥 집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자도 보통 인간이 아니죠. 김어준을 믿고 아니면 김어준이 뒤에서 계속해.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장인수라는 그 폭로한 기자가 취재 내용 당당하다. 물러서지 않겠다. 공소 취소 거래설은 왜곡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왜곡된 게 있죠. 아까 팩트와 추측성 발언을 이자가 분명히 반을 갈랐어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게 김어준이 방송에서 나온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어차피 이재명에는 가는 거예요. 뭐 관세로 가든 그걸 떠나가지고 이게 거대 내각제 세력들의 프레임이 다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재명이도 거기 같이 끼어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재명하고 문재인은요,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한 놈이 뒤져야지만 사는 문지거 게임이라고 제가 몇 년을 얘기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상황을 보셔도 느끼셨겠고, 또 이재명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도 당시 그 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라는 놈이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상정표를 갈라놨잖아요. 80만 표를 그냥 날렸잖아요. 그리고 남은 넥타이 이재명 줘버리고 완전 신짝 다루듯이 문재인이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 당선된 다음에 하나 기대할 거는, 다른 건 다 작살나지만 문재인 하나는 아주 아작을 내겠구나. 야, 근데 문재인이 살아있는 거 보고 이재명이 지금의 폐악질, 아나무인격을 하는 짓거리 보고, 야, 이거 딱 아기가 맞구나.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이 이재명이라는 놈은 지 지지자들을 다 속인 거지. 다 속이고 문재인을 살려주면서 물밑 거래를 약속한 게 아니냐. 김종인 영감이 그대로 제가 말한, 수년 동안 말했던 그대로 워딩 하나 틀리지 않게끔 두 정권의 그 대통령제 폐단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얘기하고 여야 다 까면서 대통령제 중임제가 아닌 내각제 가야 된다. 그럼 뭡니까? 내각제 세력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재명이라는 놈이라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제 폐단, 제왕적 대통령제의 마침표를 찍는 특급 롤모델이 이재명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다 공작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뭐 이거는 이자가 추론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감옥에 가더라도 뭐 직권남용으로 가든 뭘로 들어가더라도 내각제 하에 이제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겠나.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절대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살려놓은 놈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문재인한테 당하는 거는 이재명이다. 무식하잖아요, 이재명이가.